자, 이번 시간부터는 가상공간 제작에 대해서 8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상공간 제작에서 우리는 앞에 4시간을 지난 강의에서 진행했었던 PCB 오브젝트를 활용한 모델링으로 공간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툴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픽스보디를 사용을 하거나 리얼리티 캡처를 사용을 하거나 리얼리티 스캔이나 폴리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가상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가상 공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나 이런 그 정의나 이런 것들 잠깐 기초 이론 같은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상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어, 네,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네요. 이 가상 공간이라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생성된 어떤 디지털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실 세계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실제 공간에서의 경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으로 구현된 2D나 어떤 3D 그런 환경들을 이제 가상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상 공간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기술과 어,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인터랙션 기술의 진보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그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하고요. 증강현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AR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MR, 혼합현실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응용 분야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상 공간의 제작에 대한 내용인데 강의가 가상 공간 제작은 3D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텍스처링, 조명 이런 다양한 기술과 어떤 기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가상 공간 안에 표현할 객체의 형태나 구조를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상공간 제작이라는 어, 단어의 어떤 그 정의가 되겠고 이게 이제 기초 이론이 되겠죠. 이 모델링이나 가상공간에서 어떤 형태와 구조를 만드는 객체의 형태와 구조를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편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 리토폴로지 프로그램, 픽스보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가상공간 안에서 형태와 구조를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가상공간 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객체나 캐릭터의 움직임과 동작을 부여하는 이런 기술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객체의 모션, 키프레임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모션 캡처를 통해서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이나 모션 캡처 이런 것들은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그런 요소로 활용이 되고 우리가 배웠던 블렌더나 이런 프로그램들 3D 소프트웨어 그 제작하는 과정들을 좀 배웠었죠. 거기서 이제 3D 소프트웨어에서 어, 리깅이나 커넥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텍스처링은 이제 객체의 외관을 결정하는 어떤 이미지나
패턴을 적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리토폴로지 단계에서 브러쉬를 열심히 사용을 해서 좀 우리 얼굴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얼굴 안에 얼굴 외형의 어떤 실제로 그 촬영했던 이미지의 텍스처를 이제 매핑을 통해서 현실적인 외관을 사실감 있게 만들어냈었죠. 우리는 실제로 촬영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거나 뭐 모형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림자나 어, 어떤 뭐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 그림자라던가 빛이라던가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을 거고요. 뭐 조명 공간 이런 것들부터 뭐 피부 톤 아니면 뭐 망가진 텍스처들 이런 것들도 보정하는 그런 작업들. 당연히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강의 진행했었던 포토샵이라는 그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 내내 배웠던 그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이론들이 지금 이 가상 공간을 만들고 형성하고 또 구성하고 좀 시각적인 어떤 조건들을 좀 만들어내는다거나 어떤 품질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의 내내. 강의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채워져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3D 공간 안에서 입체감과 어떤 그런 실제 품질에 연관을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진행을 했었죠. 뭐 리얼리티 스캔과 폴리캠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했을 때에도 노멀 데이터와 또 그런 그 텍스처의 어떤 굴곡을 입혀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출력이 된다는 내용도 좀 전달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이 가상 공간은 어, 아마 지금 저희가 이거 두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실제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가상 공간, 물론 우리가 완전히 제작을 하진 않지만 촬영을 통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포토그래머트리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제작 공간과 어, 뒤에 있는 가상 공간 제작 4개의 강의는 완전히 3D 소프트웨어, 블렌더를 활용을 해서 제작하는 그런 가상 공간,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우리가 촬영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간 촬영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강의부터 4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 4시간 강의에서는 3D에 대한 3D 공간 안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가상 공간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실제로 만들었던 데이터를 올릴 때 이건 이제 혼합현실이 되겠고 증강현실 완전히 3D 내에서 만든 것들 그리고 그 두 개를 섞으면 이제 믹스 리얼리티 MR 혼합현실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두 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가상공간 제작에 대한 내용을 좀 지금 진행을 하고 얼굴이나 이런 데이터 제작을 하는 내용을 조금 윗부분에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하는 어떤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다양한 어떤 조건상의 그 혼합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데이터들을 제작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간단하게 잠깐씩 보고 또 우리가 이제 기존의 내용에서 강의하기로 했었던 공간을 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네, 좀 보여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부산 신항 컨테이너선 접안 시뮬레이션입니다. 부산의 어떤 지역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낸 상태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멀리서 가까이 오는 과정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죠. 실제 있었던 조건들을 똑같이 옮겨놨다고 하면 네, 이제 혼합현실, 실제와 동일한 혼합현실, 우리가 폴리캠으로 촬영했었던 그런 뭐 제가 제작을 했었던 장작이나 아니면 샘플로 활용했었던 헌팅타워를 어떤 풀숲이라는 어, 실제 카메라 뷰에 보이는 풀숲 환경에 AR로 얹었다. 그러면 이제 혼합현실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가상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VR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배가 실제로 바다에 있는 것처럼 와서 멈춰서 이렇게 정박하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이 있고요. 레퍼런스로 삼기는 좋은 영상입니다. 안전교육 VR 시뮬레이션을 한 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지진 체험 영상이라고 합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뷰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VR이나 AR, MR 이런 것들이 교육 분야나 이런 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불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진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죠? 진도가 세졌을 때의 상황과 미진일 때의 상황, 약진일 때와 강진일 때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교육 영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물건이 떨어지거나 의자가 넘어지거나 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여기부터는 좀 강진이죠. 땅이 갈라지고 TV까지 넘어지고요. 유리도 깨지고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있죠. 이 영상은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플레이 영상입니다. VR 시뮬레이션 영상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3D 공간 안에 어떤 뭐 지형 지물이나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공간 제작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강의 내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상 공간 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철도를 건널 때도 캐릭터가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좀 미리 알려주는 예습하는 이런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장 실습보다 뭐 어떤 영상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어, 블렌더랑 같은 류에 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네마 4D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네마 4D라는 그 3D 가상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텍스처링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옥테인이라는 플러그인
사용을 합니다. 이 옥테인이라는 어, 텍스처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시네마4D와 이 두 가지 툴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나무 재질을 만드는 아,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강의 내용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나무 재질 같은 경우에 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질감을 가지고 와서 이 지금 이 화면 안에서 보이는 이 노드가 연결된 이 툴이 옥테인이라는 렌더러 툴입니다. 렌더링 툴이고요. 이 툴 안에다가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 집어넣었었죠. 이 노드는 우리가 리토폴로지 작업을 할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진을 이 객체에 연결을 해서 머터리얼을 만들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빛이나 반사된 정도 이런 것들을 임의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촬영했던 데이터들보다도 어, 조금 더 사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이 툴 자체가 조금 어, 실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그런 조건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렌더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옥테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어, 자연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세팅 값이 적어지죠.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음, 기본적인 물리적인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명부터 뭐 다 같이 다 세팅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빛은 어떻게 할 건지 이 정도 빛에 이 정도 그림자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는 게 지금 이 옥테인이라는 프로그램이라면 빛은 이만큼 많이 받게 하더라도 그림자는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도가 있는 또 그런 렌더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 자연스러운 반사, 자연스러운 그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와 이거 진짜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사 기반 렌더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상공간 제작에서 사용되는 그런 툴인데 저희가 이제 블렌더를 기반으로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뭐 시네마4D라든가 옥테인이라는 렌더러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실사 기반으로 우리가 포토그래머들이 촬영했던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안에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무의 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죠, 여기도. 아까 그 반짝반짝하던 나무의 재질, 여기서 빛이 엄청 반짝반짝 반사됐었던 재질에서 이런 식으로 반사되지 않는 진짜 강목, 진짜 나무의 어떤 질감으로 코팅되지 않은, 리스칠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이미지도 지금처럼 이렇게 포토샵 안에서
편집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포토샵, 블렌더, 리터폴로지나 아니면 포토그래머트리 툴들, 뭐 픽스4D, 리얼리티 스캔, 리얼리티 캡처, 폴리캠까지 그런 이제 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많이 익혀봤는데 기본적인 과정들로 진행을 했고 좀 쉬운 것들로 위주로 진행을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도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는 강의 내용이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응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해보신다면은 이런 포토샵 사용 방법 생각보다 사실 포토샵 같은 것도 사용 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화되어 있고 어렵지 않고 좀 단축키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강의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만 찾아도 강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어떤 걸 위주로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저희가 뭐 메타버스나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강의와 어, 다른 강의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스킬적인 부분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조금 더 하신다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물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작품들을 좀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대략적인 그 가상 공간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나 기초 이론 같은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려봤고 그리고 영상도 몇 개 보면서 뭐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된다. VR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우리가 사용했던 게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지난 강의에서 진행했었던 포토그래머트리 툴들을 활용을 해서 어, 떤 공간을 구현하는 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촬영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영상을 제가 조금 더 찍어봤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또 다음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촬영한 데이터가 꽤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잘 나온 데이터는 아니고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 실내 공간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영상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은 조용한 도서관 공간에서 휴게실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은 소파 3개가 있었고요. 의자. 자, 지금 이게 제가 삼각대를 놓고 이 오토 모드로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정상적인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이 촬영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오토 기능을 제거하고 이 사진 아이콘 누르시면 한 장 한 장 촬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정밀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네,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촬영이 잘 안 됐었던 게 있기 때문에
실내 조건 안에서는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좀 했고요. 일단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공간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 조건에서 적당히 잘 나오는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판단을 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각도로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 나중에 데이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세세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 위 안내 문구가 꼭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촬영을 잘못하거나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캡처할 수 없음이라던가 처리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뜨는데 또 어떤 조건 안에서는 되고 안 되고가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폴리캠 기준으로 랜덤입니다. 그래서 뭐 개체 마스킹을 사용해서 아니면 최적화나 중간, 전체 요 중에 하나 러우 데이터는 안 되고요. 최적화와 중간, 전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마스킹을 하냐 안 하냐 정도의 차이로 캡처가 되고 안 되고 처리가 되고 안 되고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진행하시고 나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폴리캠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됩니다. 실패했다는 안내와 함께 그 갤러리 같은 곳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제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좋은 데이터를 얻으려면 촬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 촬영만 잘하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처리하는 과정에도 이 영상의 길이가 길지 않은데 공간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간, 시간이죠.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폴리캠을 사용을 하신다면 3일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3일 안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도 과연 계속 매일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시거나 뭐 이런 여건들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3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15일 사용을 할 수 있는 픽스보디 데스크탑 툴 두 개를 활용을 해서 물론 기간 안에 당연히 작업은 다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많이 쓰면 이틀 정도 사용을 하시고, 웬만하면 하루에 촬영을 다 하시는 게, 어, 아마 시간적이나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같은 데이터는 제가 어려운 데이터를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벽면만 촬영을 해서 어떤 피사체와 같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잘 나오기만 하면 괜찮은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데이터는 아니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었을까요? 딱, 딱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로만 촬영을 하고 이 윗부분은 촬영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특징적인 부분들, 피사체만 인식이 되고 이 가운데나 이 뒷부분들은 인식이 잘 안 돼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구멍이 뻥 뚫린 데이터가 완성이 됐죠. 대각선으로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내 조건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세세하게 촬영만 하면 이런 부분들 없애고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데이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진행했던 촬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대각선만 촬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실내 부분들은 좀 촬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확실히 근데 야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촬영이 잘 됩니다. 왜냐면 어, 야외 같은 경우에는 빛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그런 조건상에서 좀 촬영을 하거든요. 그림자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던 가장 최적의 조건 흐린 날씨나 맑은데 구름 낀 날씨 아니면 그늘진 어떤 환경 그런 환경들에서 촬영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내 조명 공간보다는 야외 촬영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각선 촬영만 하고 윗부분은 촬영을 하지 않았었죠. 처리하는 기간이 시간 자체가 10분이 안 걸립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멍 난 데이터가 촬영이 되죠. 이 윗부분은 촬영을 안 했던 부분들입니다. 옆부분도 그렇고요.
촬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은 당연하게도 잘 나왔죠. 우리가 제작했던 공간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피사체 같은 경우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촬영 면에서 좀 수월한 면이 있고요. 오히려 공간 같은 부분이 어, 촬영 방식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각형의 어떤 전체 공간을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촬영하는 것들은 이쪽에, 여기서 촬영하는 것들은 이쪽 벽면, 이런 식으로 크게 삥 둘러서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흰색 공간, 이 흰색 공간처럼 여기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4분의 3이 겹치기. 보통 그 3분의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좋습니다. 한 10분의 8 정도. 그러니까 그 스탬프나 이런 그 트리 스탬프나 헌팅 타워 같은 경우도 거의 각도의 변화가 없이 촬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용량의 크기가 15기가 정도 됐었고요. 뭐 36기가 정도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샘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촬영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한 200에서 300장 정도의 이미지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0장 정도를 촬영을 했을 때에도, 물론 이 폴리캠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고, 얼굴 모델을 촬영을 했을 때에도 조금 더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촬영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좋다. 그림자가 없을수록 좋다. 해서 어, 지금 화살표상의 촬영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석구석 안 찍은 곳이 없게끔 그 옆면에 있는 어떤 벽면을 비슷한 이미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짜맞춰지는 그런 로직으로 작업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아무래도 촬영 데이터가 꽤 많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촬영을 실제로 해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면을 다 촬영을 해서 한 공간을 구성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쪽 벽면만을 촬영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에 내가 촬영했던 그 데이터만큼은 어느 정도 뭐 오차율 없이 잘 만들어진 데이터로 구겨진 부분 없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소파처럼 구멍 뚫린 부분 없이 벽면과 잘 이어져서 어떤 한 공간을 구성한다면 어, 가상 공간 제작에 성공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사면을 다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촬영 방법대로 여러 각도로 구석구석 촬영을 진행을 해서 웬만하면 전체적인 공간을 구현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 하시면 한쪽 벽면 뭐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얼굴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물론 메인으로 해서 리토포 작업까지 진행을 했지만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얻는 과정까지는
이제 진행이나 이런 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좀 잘못된 부분들, 잘못 촬영했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픽스보디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픽스보디가 아니라면 픽스보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시간도 시간이 괜찮으면 강의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고, 픽스보디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툴로 공간을 좀 확실하게 좀 뭐 구겨진 부분 없이 구현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상공간 제작 4시간은 지금처럼 촬영된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리고 다시 또 촬영을 해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다음 데이터들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